당신의 꿈만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느 유명한 미국의 잡지에 실린 광고 제목입니다. 그리고 광고의 사진은 한 어린이가 미래를 향해 쳐다보는 가운데 우주선이 발사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제목 밑에 글은 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가리키는 것으로 성장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꿈꾸었고요. 그것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와트는 끓는 물 주전자를 보다가 증기기관을 꿈꿨고 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로버트가, 컴퓨터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꿈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꿈은 놀랄 만한 힘이 있습니다. 좋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안에서라면 더욱 확실합니다. 워싱턴 지국의 뉴스 단신으로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멘 라디오 워싱턴 지국에서 보내드리는 교육의 소식입니다. 그 첫 소식으로 IT의 현지 선교사들이 보내온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IT 공화국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인 불안과 폭력 시위들로 인해 IT 내 외국 선교사들이 현재 IT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AP통신과 CBN 뉴스 등 주요 외신들은 IT 폭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조 베넬 모이즈 현 IT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폭력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시위는 점차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교단체 IT 어라이즈의 리사 어노라트 선교사는 지난 1년 동안 IT에서 많은 시위가 일고 있는데 이는 IT 정부, 특히 모이즈 대통령의 정책과 행정 방식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가운데 폭력 시위가 점증하고 있다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 어노라트 선교사는 현재 IT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 중심의 폭도들은 도로를 가로막고 각종 약탈과 화재를 일으키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의 시발은 자국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정부패 처리를 모이즈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불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임스 로버츠 선교사는 CTV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불안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IT 국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연료와 먹을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돕기 위해 기독교의 여러 선교단체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를 위해 IT로 떠날 계획이었으나 IT 내 점증하는 과격한 폭력 사태로 인해 그 계획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69년 미국의 유인 우주선이 달에 역사적으로 착륙함에 따라 최초로 달 정복에 나선 지 50년이 되는 올해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에 이어 이스라엘이 지난 주일 네 번째로 달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스라엘의 비영리 단체인 스페이스 1사의 달 탐사선 펠켄 9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탐사선의 발사체로 사용된 것은 미국 전기자동차 테슬라사의 경영주 이런 머스크가 경영하는 또 다른 기업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로켓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이 탐사선이 앞으로 50일 동안의 우주여행 끝에 예정대로 오는 4월 11일에 무사히 달에 착륙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옛 소련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 연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되며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한편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1억 달러의 재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유대인 기업가 모리스 칸과 자선가들의 기부금을 합쳐 총 1억 달러로 충당됐으며 탐사선 발사에 든 예산으로는
이례적으로 적은 비용이라고 외신들은 한결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의 브라이틀리 선교사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그동안 종교적 그리고 윤리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중심에 인도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인도 내 급증하고 있는 대리모 출산 산업 때문인데요. 인도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상업적인 대리모 산업이 합법화되면서 세계의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2002년 상업적인 대리모 산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모 시장 규모가 연간 4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 설립된 대리모 관련 전문 병원도 6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렇게 대리모 산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타 국가에 비해 저렴한 비용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에서는 해마다 5천여 명의 아기가 대리모를 통해 전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인도의 브라이틀리 선교사는 이제 마치 대리모 쇼핑 산업처럼 번지는 이러한 풍조는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결국 인간의 생명을 상업화하는 풍토를 조장한다며, 하지만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근거한 윤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인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복음의 영향력을 사회와 국가에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에 지시하면서 이에 대한 탈북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지난주에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탈북 행위를 근절하라는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현재 북중 국경 경비가 한층 강화됐으며 적발된 탈북민은 이제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됨으로써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 최근에는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사흘길을 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향했던 김정은의 이번 사흘간의 기차 여정에 대해 글을 올린 동아대학의 강동환 교수의 글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고 있습니다. 강동환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이번에 김정은의 기차의 육로길은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살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목숨을 걸고 떠나는 수많은 탈북민들의 족김의 길이다. 그 길 중에 중국 텐진 지역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공안과 불량배들의 손에 잡혀 인신매매로 시골로 종종 팔려가는 곳이다. 달리는 기차 속에서 김정은이 창밖으로 바라보는 중국의 어느 지역이라도 그 여정의 모든 길에는 아직도 북한 여성들이 숨지겨 살고 있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달렸다는 그 길은 과거이지만 탈북 여성들이 팔려가는 그 길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지도자라면 지금이라도 다시는 그 길 위에 꽃다운 민족의 청춘들이 팔려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가슴을 찢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글을 통해 기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메 라디오 워싱턴 지국에서 보내드린 교계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건휘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한 아내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는 26살 운동선수고요.
재능은 있는데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상태고 팔꿈치 수술에 안 좋은 일만 가득한 상황에다가 아이까지 4식구, 월급이 100만 원 수준, 같은 팀의 3선수가 함께 월세를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결국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더는 볼 수 없었던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젠 힘들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단호한 얼굴로 이렇게 응수합니다. 나랑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당신이 할 거 해. 당신이 처음 가졌던 꿈이 있잖아. 그 꿈을 이루라고. 여기에 꿈을 이루려고 온 거 아니야? 당신에게 방해된다면 우리가 한국 가면 돼. 당신은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 당시 아내는 건강도 안 좋은 상태였대요.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꿈을 지지했고요. 그가 꿈을 이룰 것이라 강력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곧 현실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년 동안 연봉 1,370억 원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한 추신수입니다. 주급으로 따지면 3억 원이 넘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 저런 남편 만나면 누구든 최고로 내조할 수 있죠 뭐. 1,000억을 벌어오는 남편인데 뭘 못하겠어요? 남자입니다. 저런 부인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어. 평균 정도의 재능을 가진 추신수를 저렇게 위대한 선수로 만든 내조의 힘을 나도 받고 싶어. 네, 많은 남자가 추신수 아내 같은 여자를, 또 많은 여자는 추신수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가진 강력한 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고요. 본인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애인이나 부인을 잘 만나지 못한 탓이라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많은 남편이 추신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내조를 좀 잘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내에게 대부분 이런 대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뭐든 다 할게. 그럼 당신도 추신수처럼 1,000억 벌어와 봐. 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추신수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조금만 더 고생해. 이제 다 왔어. 너 고생한 거 보상받아야지.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상받으려고 고생하나 뭐? 진짜 믿음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이런 노력이 가능합니다. 방 한 칸에서 생활해야 했던 그들. 그녀는 남편이 잠을 깨지 않고 잘 잘 수 있게 2시간마다 젖달라고 우는 아이를 안고 아파트 복도로 나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남편이 원정 중이라 혼자 병원 가서 출산하고 큰 아이를 돌보기 위해 출산 다음 날 둘째 아이를 가랑이 사이에 껴서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남편을 위해서 스포츠 마사지사 자격증을 따서 만삭의 몸일 때도 남편을 위해 마사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내조의 여왕이 아니라 믿음의 여왕이었어요. 본질은 믿음입니다. 상대의 열정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열정이 피라면 믿음은 핏줄입니다. 믿음은 열정을 흐르게 만들어 꿈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겠죠. 실제로 그녀의 믿음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열정만 가진 실패의 아이콘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믿음을 통해 추신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도 아무리 좋은 운동시설도 최고의 선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빠진 기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고 싶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한다면 믿어주십시오.
함께 일하는 직원을, 함께 사는 가족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상대의 마음에 닿을 정도로 강력하게 믿어주십시오. 그들은 바로 여러분이 믿은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추신수의 아내가 징징대는 타입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추신수는 어느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여러분의 건강을 녹화합니다. 똑똑. 뒷짐만 져도 낫습니다. 네? 뒷짐을 져야 한다고요? 뒷짐 지는 거 뭔가 태만하고 방관하는 것 같아 너무 싫은데요.
그러나 이제 뒷짐을 져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병은 등뼈에서 문제가 생겨서 온다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치료해도 별 시료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척추 교정을 하고 나면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게 되죠. 또 상당수의 병은 복부 비만에서 옵니다. 비만 문제만 해결해도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자세, 척추 문제와 비만 문제를 간단히 동시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어요. 이것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찾았습니다. 바로 뒷짐을 지는 자세라고 하네요. 우리 한국 사람은 부지런한 국민이어서 뒷짐 자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뒷짐 자세는 귀중한 가슴을 열어주고요. 목과 허리를 곧게 해서 척추로 인해서 오는 각종 질병 치료에 좋을 뿐 아니라 뇌의 명령으로 복부 비만을 어느 다이어트보다 확실히 처리해 줍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뒷짐을 지면 굽은 가슴과 복부가 꼿꼿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가 굽을 때 뇌는 몸의 불안을 느끼고 앞에다 지방을 실어주었는데요. 뒷짐 자세로 상황이 반대가 되니 배에 실어놓은 지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뒷짐 져보세요. 가슴이 시원해지실 겁니다. 시원하다는 것은 뒷짐을 지는 순간부터 내 몸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증거입니다. 뒷짐을 지고 다리에 힘주지 않고 가볍게 걸으면 파워 워킹보다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주지 않아야 할 이유는 뇌에 내민 배를 인식시키기 위함이라고요. 매일 30분씩만 걸으면 월중 10kg 감량은 어렵지 않습니다. 폐장, 위장, 간장, 심장, 비만, 신장, 디스크 등에 생긴 질병도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뒷짐 자세를 습관화하면 곧게 생활하게 됩니다. 이제 뒷짐은 부덕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미덕이 되었어요. 과거 조선시대 선비들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정좌하며 글을 읽고 쓰기를 반복하면서도 하루 일과 중 꼭 한 가지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을 어김없이 밖으로 나와 뒷짐을 지고 고개를 들고 먼 산천을 향해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을을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뒷짐을 지고 걸었어요. 자, 이것은 땅의 기운을 받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 오장육부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뒷짐 산책 요법입니다. 왜 이 좋은 건강법이 전수되어 내려오지 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한국은 선비의 나라여 세계 장수국에다 더 날씬하고 아름다운 민족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뒷짐지고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이여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니 내 실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니 내 실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CBS 논평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졸업이 두려운 신학생들. 주요 신학대학들의 학위 수여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사회는 교회인데요. 신학생들은 교회를 직장이라 하지 않고 사역지라고 하죠. 신학생들의 사역지인 교회는 조건만 따진다면 일반 직장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신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신대원을 갓 졸업한 전도사들의 급여도 아주 적습니다. 이른바 경제적인 원칙 수요에 대한 공급의 과잉 상태가 심각합니다. 교역자들이 일할 곳은 한정됐는데 교역자 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과 합동, 감리교 등 주요 교단의 교인 수는 줄고 있는데 교역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 수 감소와 교역자 수 증가라는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신학생 수는 그대로입니다. 교회와 교역자와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신대원생들 상당수는 자신의 적성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대원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앞두고 자신의 첫 사역지를 찾지 못했다면 사명감이 꺾일 수 있습니다. 신학생 과잉은 1차적으로 학생의 질적 저하, 다음은 졸업생들의 실업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총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랜 기간 새 확장에 급급한 나머지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수의 정체, 대학의 과잉, 청년들의 취업난이라는 우리 사회의 난제가 신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신학생들의 직장, 사역지 구하기, 교계 지도자들의 무관심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학대 졸업생들의 절망감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춘 3월 겨울바람이 날카로운 칼날을 접고 완연한 봄 기운을 내뿜는 날이면 코끝에 들어오는 한 줌 숨처럼 어김없이 찾아와 내 가슴팍 한 구석을 점여놓는 친구가 있습니다. 녀석을 처음 만난 건 까마득한 초등학교 시절이었죠. 40해도 더 거슬러 올라간 그 시절. 올망졸망 60명 정도 넘는 머리들이 득실대는 우리 반에서 녀석은 제일 가는 개구장이었습니다. 여자애들의 고무줄을 끊고 달아나는 건 예산 일이었고 반 아이들의 도시락이 없어졌다 하면 어김없이 녀석의 짓이었죠. 한 번은 우리 반 여자아이가 소시지 든 도시락을 싸와서는 니들 소시지 먹어봤나?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우리 삼촌이 어제 사다 주셨는데 정말 맛나다 아이가 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소시지라는 말만 들어도 입안 가득 군침이 돌았죠. 먹지도 못하고
그 계주바의 도시락 반찬에 눈대만 가득 묻힐 게 뻔한데도 말입니다. 그때 그녀가 재진이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이재진, 너 오늘만은 안 돼. 내 도시락에 눈길도 주지 마라. 우리 반에서, 아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따님 도시락은 늘 재진이의 첫 목표였으니 그 애가 그렇게 노려보며 긴장할 만도 했지요. 헌데 체육 시간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 도시락 누가 먹었어? 누구야? 이재진 너지. 가만 안 둘 거야. 그녀는 억울함에 받쳐 꽥꽥하고 소리를 질러댔지요. 그래도 어쩝니까? 이미 소시지는 재진이 뱃속에서 퉁퉁 불어있는걸요. 그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그녀가 반격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시락도 맨날 얻어먹고 옷도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너 거지가 네 희철이네 집에 가서도 맨날 밥 얻어먹지. 그것도 모자라서 맨날 조금 싸달라고 구걸하지. 진짜 거진갑네. 순간 장난기 가득하던 재진이의 얼굴이 그처럼 울그락불그락 변하는 것은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그 후로 재진이에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죠. 장난은 여전했지만 전처럼 우리 집에 자주 오진 않았습니다. 와서도 예전처럼 개눈 훔치듯 밥 한 공기를 눈 깜짝할 새에 먹어치우지도 않았고 내 고구미 2개랑 감자 쪼매만 가져가도 되나? 하며 주머니가 터지도록 고구마나 감자를 싸가지도 않았지요. 나도 굳이 먼저 나서서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녀석이 가져가고 나면 그만큼 내 몫이 줄어드는 것이니 차마 대놓고 얘기할 순 없고 어린 마음에 속내는 꽤나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뜸한 발걸음 속에 졸업을 하고 난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끔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노라면 아침 일찍부터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는 녀석을 보았지만 왠지 날 피하는 것 같더군요. 그 후 재진이가 우리 집에 다시 찾아온 건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드는 3월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 한 귀퉁이에 매우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야, 니 멋있어졌네. 잘 지냈나? 그는 그렇게 어색한 인사를 건네고는 무언가 말하기가 꽤나 어려운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쪽 발로 애꿎은 땅바닥만 쳐내고 있었습니다. 나 기다린 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우선 같이 들어가자. 그의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들어가서야 쭈뼛쭈뼛거리던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우리 졸업앨범 좀 볼 수 있을까 해서. 졸업앨범? 왜? 잃어버렸어? 난 무슨 영문인지 궁금했지만 그의 표정이 하도 진지해 잠자코 졸업앨범을 꺼내다 주었습니다. 앨범을 받아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우리가 졸업하던 해의 운동회 사진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물음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녀석의 오묘한 표정에 차마 말문이 열리지 않았죠. 슬픈 듯 기쁜 듯 알 수 없는 표정들이 차례로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더니 문득 그는 참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고맙대. 내 니한테 밥 참 많이 얻어 묵었다. 정말 고맙대. 그는 그렇게 고맙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곤 왜 왔는지 무슨 영문인지 이런 반구의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론 학교 등굣길에서도 집 앞 골목 어귀에서도 한 번도 그를 볼 수 없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 우연찮게 만난 친구에게서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니 재진이 소식 들었나?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걔 어머니 돌아가셔서 여기 떠났다 카더라. 아버지도 없이 3명이나 되는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고 중학교도 못 가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들은 친척 집인가에 맡기고 지는 서울로 돈 벌러 올라갔다 카던데 혹 니 안 찾아왔더나? 그 순간 불현듯 밀려든 기억. 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졸업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운동회 사진. 그 사진엔 재진이와 그 옆에서 개구쟁이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웃고 계신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날 자신은 처음 찍어본 사진이라고 정말 신기하다고 웃음기 흘려가며 신나게 얘기했던 그의 모습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찍었던 사진, 그리고 마지막이 되어버린 어머니 사진. 하지만 돈이 없어 졸업 앨범조차 사지 못했을. 그래서 내게 왔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차마 혼자 먹지 못해 배고픈 동생들 갖다 주려 주머니 가득 고구마, 감자를 싸가던 재진이의 마음을, 남의 도시락을 몰래 까먹으며 장난기 서린 얼굴로 웃어대던 녀석의 심정을 말입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고구마 한 줌이라도 더 챙겨줄 걸, 밥 한 그릇을 담아도 더 꾹꾹 눌러 담아줄 걸,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그날 억지로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여 보낼 걸. 이렇게 한숨 짙은 후회로 남아 그가 떠났던 춘 3월이면 가슴팍 한 구석이 늘 아려옵니다.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며 지낼까요? 웃으며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됐을 땐 이미 떠나버리고만 친구. 오늘 그가 참 보고 싶습니다.